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 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 점유의 보호. 제1항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자력구제.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준점유 분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건물의 구분 소유 제1항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2항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제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제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미가 있다.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1항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제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제2항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 전 2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25조 첨화물에 대한 시설 의무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1항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유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제1항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28조 여수급여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1항 국어,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항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제1항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1조
공유하천 용수권 제1항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가 있다. 제2항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목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 용수 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1항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의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1항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제3항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토지의 심굴 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 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제1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 사유.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제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1항 학술, 기계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 가공 제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제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1항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제2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항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제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1항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항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한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조차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제1조 제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제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제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제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제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0조 준용규정. 제1항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항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 부종성.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 제1항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제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 지역권 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제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제1항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2항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1항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제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 청구권.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 청구. 제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제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4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2조의 2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2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 원상회복 의무 매수 청구권. 제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의 일을 준용한다.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제2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 동산 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보증인, 질권 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제1항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항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영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44조 타 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저당 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 요건. 제1항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 질권 설정자의 권리 처분 제한.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에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 제1항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제4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주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근저당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이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제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입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항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 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